안녕하세요. 제이든 드로잉입니다. 지금 폭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내려오는 계곡을 그리려고 합니다. 풍경을 그릴 때 항상 밑의 색을 깔아줘요. 내가 그리려고 하는 색이 뭐 색이 아니구나, 무슨 나무를 그린다. 여기다가 나무를 그리면은 나무 색이 뭐 녹색 잎이 이렇게 있으면 녹색 기본이 되는 색을 이렇게 깔아주는데, 수채화에서는 진한 색을 깔아주기보다는 연한 색을 깔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수채화가 진한 색 위에다가 다른 색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한 색으로 먼저 색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나무 숲이 이렇게 있는 거를 표현해 볼게요. 먼저 녹색 계열로 이렇게 색을 깔아준다. 색을 안 깔아주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을 이렇게 깔아주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내가 그리려고 하는 스케치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또 이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뭐 나무를 이렇게 깔아준다고 했을 때, 나무를 그릴 때 좀 더 밀도가 확실히 꽉 차 있어가지고 밀도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밑색 까는 그 색에 대해서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푸르른 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녹색을 깔아준 거고, 이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 계열로도 깔 수도 있고요. 보색이 아닌 같은 계열의 톤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아크릴이나 유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진한 색으로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채화는 연한 색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보이시죠?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그 위치가 벗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대충 어느 정도에다가 할 건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색을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까는 색은 스프링 그린이라고 그냥 연두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바위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벌써 이렇게 어떤 모양이 대충 그려지죠? 이렇게 깔아준다. 그 다음에 밑으로 여기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밑으로 이제 물도, 맑은 물은 너무 맑아서 위에 있는 사물들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주 맑은 물이지만 이 위에 있는 나무 때문에 푸르른 물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밑에도 같은 녹색 계열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물도 이렇게 깔아주고 색을. 최근 영상에서는 제가 좀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10여 분 내에,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영상은 시간 편집 없이 전체 영상을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올려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습식 재료가 아닌 건식 재료로 뭐 연필이나 색연필, 뭐 그런 건식 재료로
그림을 그릴 때도 밑색을 깔아주면은 훨씬 그림이 풍부해지거든요. 인물화 그릴 때도 인물 피부 톤으로 연한 HB나 뭐 그런, 저 같은 경우는 H 뭐 이런 걸로도 톤을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톤을 점점 올려가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거든요. 같은 방식입니다. 재료가 틀려졌다고 내가 만약에 쓰던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안 써봐가지고 어려워할 필요 없이 재료만 틀려졌다 뿐이지 같은 방식으로 그려낼 수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이러면은 벌써 전체적으로 색을 이렇게 다 깔아줬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작은 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려지겠지만 전체적인 그냥 큰 그림으로 이렇게 바탕을 칠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색을 또 올릴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으로 백붓이라고 하죠. 페인트 가게에서 쓰는 이런 거친 붓이 있어요. 이 붓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이 붓이 이제 뻣뻣한데 보통 알고 있는 화방에서 파는 펜브러쉬라고 있죠. 부채 모양으로 된 이렇게 생긴 펜브러쉬, 이걸로도 많이 하는데 좀 큰 종이에다가 그릴 때나 캔버스나 그릴 때나 이렇게 좀 크게 그릴 때는 이 붓이 펜브러쉬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컨트롤 되면 이거보다 좀 작은 거.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살짝 중간에 끊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을 살짝 이 붓에 묻힌 다음에 물감을 이렇게 찍어서, 물감도 저는 붓의 반을 A라는 물감을 칠하고 반은 B라는 물감을, 두 가지 다른 색깔의 물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될 나뭇잎 부분을 이런 식으로 찍어서 표현해요.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콕콕 찍어줍니다. 이 끝이 거칠기 때문에 이렇게 콕콕 찍었을 때 나뭇잎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 그림은 보통 한 4단계, 5단계 정도로 나뉘어주는데 1단계를 밑색을 깔아주는 단계로, 좀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릴 때는 스케치를 먼저 하겠죠. 스케치 없이 할 때 단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밑색을 깔아주고 2단계로는 지금처럼 밑색 깔아준 거 위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물화 그릴 때나 인물화든 어떤 그림이든 또 가장 중요한 게 명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빛과 그림자, 빛이 들어오는 쪽,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두운 쪽, 여기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면은 그림의 퀄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빛이 온다고 가정하에 이쪽은 밝아지고 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이 톤도 점점 어두워지는 식으로 톤을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고 점점 제가 좀 어두운 톤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색이 어둡게 표현되는 거 보시죠. 붓에 물 칠할 때도 물을 너무 많이 칠하면은 이렇게 잎이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물을 묻혀주고 그냥 거의 뻑뻑할 정도의 느낌? 그 정도로 해서 물감을 묻혀가지고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 백붓이 일반 수채화 붓보다 좋은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붓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끝이 거칠기 때문에 콕콕 찍었을 때 손쉽게 나뭇잎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자주 쓰는 붓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색도 넣어줘야 돼요. 벌써 팔이 조금 아픈데요. 왜 이렇지? 팔을 이렇게 대고 하면은 팔이 별로 안 아픈데, 팔을 이렇게 들고 하니까 팔이 살짝, 팔이 아니고 어깨가 살짝 아픈, 어깨가. 상관없습니다. 자꾸 스트레칭 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한 가지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뭔가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그릴 때,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딱 기대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너무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하면은 거북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북목이 안 되는 게, 고개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리지가 않고, 거의 똑바로 앉아서 좀 멀리서 시선을 이렇게 보고 45도 각도로 내려오다 보면서 그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북목들은 교정하기도 많이 힘들고, 오랫동안 그 자세 교정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미리 똑바른 자세로 해가지고 그리신다면은 문제없이 그리는데 문제없이 하실 수 있어요. 잠깐 왼쪽 부분이 조금 잘렸네요. 조금 살짝 위로 올려서 전체가 보이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그리는 종이는 RC에서 나온 전지보다 조금 더 큰 종인데, 제가 반으로 잘라서 쓰는 거고, 거의 전지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 종이에요. 수채화 전용지인데, 일반 수채화, 자주 쓰는 수채화가 요즘 제 많이 쓰는 300g 짜리 많이 쓰잖아요. 이거 300g보다는 조금 두꺼운 종이에요. 한 350, 400g 정도 될까? 종이는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그만큼 더 비싸지만, 두꺼운 종이가 그리기가, 그린 사람도 좀 수월하고 표현되는 것도 좀 더 잘 표현되고, 특히 수채화에서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 종이에다 그리면은 그림 자체가 이 물을 머금 물 번짐이 틀리기 때문에, 종이마다 아무 스케치북에다 그리면은 금방 또 그림이 이상해져 가지고 실증이 나고, 어렸을 때부터 수채화를 그렇게 일반 스케치북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 수채화에 대한 좀 두려움, 그런 게 많이 생겼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선생이 수채화 전용지 중목 사라, 그런 것도 좀 웃기잖아요, 초등학생이. 그때부터 그렇게 쓰면은 화방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밑색 깔아준 데다가 초록색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물론 지금 이렇게 칠한 곳은 3단계 때 또 다시 더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래서 레이어 하나하나씩 깔아주고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로 밑색 깔았죠. 1레이어에다가 이 레이어로 그 1레이어 위에다가 제가 그리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 넣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디테일한 것보다는 1단계의 밑색 깔아준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밑색을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여기 보시면은 칠을 때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색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걸 일부러 이렇게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일부러 이렇게 놔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해가 이런 틈으로 삐져나와서 비춰주는 그런 느낌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군데군데 비워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돌로 그리려고 표현했던 요거, 여기도 색을 조금 올려줄게요. 왜 이렇게 빨리 그려 하고 영상을 빨리 돌리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그림 그리는 일반 속도대로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느리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 그리는 속도대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평상시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로 이것보다도 말도 안 되게 빨리 막 그렸었는데 대충대충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나 봐요. 그때는 대충대충이 아니라 최대한 뭐 신중하게 했다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던 그런 막 빨리 그려서 불을 던지듯이 무심하게 그렇게 칠했던 그런 스타일이 조금 변하기도 했어요. 나름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보고 요즘은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해서 그렸을까 하는 그런 것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림 그리는 거는 계속 한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림 자체에 발전이 없어서 대중들한테 조금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이건 100% 정확한 정답 같은 말은 아니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제 생각도 100%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견이고 제 생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방송에서는 그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 그런 거를 아시려면은 다른 채널에서 보시면 되고, 저는 제 그림 하루 라이프 중에 1시간 정도를 짬을 내서 라이브를 하면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또 가끔 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린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라 라는 거를 강요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좀 더 색이 올라가면서 밑색과 더불어 스케치도 어느 정도 되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러면은 2단계까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거예요. 일반 수채화 물감이랑 같이 다른 재료도 사용해서 올릴 건데, 먼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올릴 때는, 그리고 건식지로 올릴 때는 젖은 데서는 올리기가 힘드니까 얘를 바싹 말려줍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시다면 그냥 자연으로 말리게 해도 되는데, 아니면 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리면 좀 더 빨리 되겠죠.
이 드라이기랑 비슷한 히팅건이라고 좀 더 강력한 바람을 내주는 기기인데 좀 많이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를 표현하고 있죠. 이번에는 부채붓을 좀 살짝 써볼게요. 옐로우 그린 컬러를 써가지고 잎들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브 그린과 시리얼 블루를 섞어서 좀 더 진하게 잘 보이시나요? 점점 좀 모양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번엔 코발트 블루를 섞어서 좀 더 진하게. 그냥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붓에다가 물감을 쳐서 콕콕 찍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노가다 작업인 것 같아요. 언제 다 찍죠? 좀 아까 썼던 큰 붓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큰 붓으로도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여기 칠해진 부분 이쪽이 기존 밑에 쪽 왼쪽보다 확실히 그림이 꽉 차 있고 더 느낌이 있죠? 괜찮죠?
지금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되게 웃긴 건데, 제가 그리고 제가 괜찮지 않냐고 말하는 걸 이 자체가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괜찮죠 그러면은 네 이러지, 누가 아니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어때요? 좀 계곡에 있는 나무들처럼 보이나요? 지금 녹화해서 올리는 건데 마치 실시간으로 라이브 하는 것처럼 제가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직업병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때요? 나무 표현이 그럴싸하게 되고 있는 것 같죠? 이 정도 하고 또 한 번 또 말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무 기둥을 그릴게요. 콘테에서 나온 콘테 펜슬로 이렇게 나무 기둥이랑 나무 가지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수채화에는 이런 건식 재료 중에 색연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색연필보다 오히려 이 콘테 펜슬을 더 많이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포스터 칼라 물감입니다. 신안에서 나온 거고, 미국에서도 묽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좀 샜어요. 괜찮습니다. 다행히 흰색이라서 다행이에요. 이게 만약에 검은색이랑 그런 색이었어 봐요, 난리 났습니다.
물감이 다 녹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 컬러 물감인데 어쨌든 물감에 붓을 묻혀가지고 펜브러쉬를 했어요. 폭포를 그려볼게요. 물줄기를 따라와서 물감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죠. 물을 살짝 더 묻혀서 튀겨줍니다. 폭포같이 보이시나요?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었죠? 좀 진하게 색을 올리고 싶어서 파란색 계열의 물감을 아까 녹색 위에다가 좀 더 칠해서 색을 좀 진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금방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3단계 죄송합니다. 3단계까지 끝난 거예요. 거의 얼추 이제 모양이 다 나죠. 이번에 또 4단계, 오늘 5단계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5단계, 2단계에서 디테일 올렸고, 1단계에서 미스틱을 깔고 2단계에서 디테일하게 또 미스틱을 깔죠. 이번 3단계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점점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표현할게요. 아까 전에 이 가지 나무 기둥 했던 것처럼 콘테, 이번에도 콘테 펜슬입니다. 이 잎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콕콕 찍어줍니다. 컨투어 드로잉 한선 긋기 할 때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선을 막 그어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표현해 주셔도 돼요. 잎사귀 디테일하게 한다고 잎사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색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LA는 1년 내내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덥네. 오늘 한 20도밖에 안 되는데 섭씨로 너무 덥네요. 좀 진한 색으로. 어때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니까 좀 나아 보이나요? 그럴싸해 보이죠? 여기 조금 덜 말라서 조금 더 말려볼게요. 이게 말라있지 않으면은 색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젖어가지고 바싹 말려줘야 됩니다. 보이시죠? 색이 잘 올라갑니다. 바싹 말려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백붓이랑 비슷한 느낌 붓인데 좀 더 조그맣고 이렇게 생긴 붓이 있어요. 이것도 한 몇 번 쓰면은 붓털이 잘 빠져가지고 못 쓰는 붓인데 거의 일회용 붓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콕콕 찍어가지고 또 표현해줘요. 아, 오늘 목이 이렇게 자꾸 잠기네. 이렇게 콕콕 찍어줘요. 물감 팔레트를 들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블루랑 세피아 그린 찍어주고, 이번엔 울트라마린, 또 올리브 그린, 블랙도 좀 섞어서 블랙을 조금 더 섞어서
여기는 햇빛이 이렇게 드니까 좀 밝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쪽은 어둡게. 어둡게 어두운 색으로 깔아주는 거죠. 자, 양쪽으로 이렇게 어둡게 하니까 확실히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밝게 해줘가지고 표현이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그럴싸하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잠시 전화가 와서 중간에 끊겨가지고 정지했다가 바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 목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라이브가 익숙해져 가지고 라이브 방식으로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네요. 참 웃겨요. 자, 이렇게 찍어주고 붓에 물을 또 묻혀서 물을 묻혀 가지고 적당한 물, 너무 많이 말고 적당한 물 묻혀서 튕겨줍니다. 이렇게 이게 튕겨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 그림의 생동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만의 이게 시그니처 같이 된 것도 있어요. 제 그림의 거의 모든 그림에는 다 이렇게 붓으로 물감을 뿌려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또 풍경에서 새 그림을 빠지지 않는 것도 제 그림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죠. 각자 자기 그림에 자기만의 시그니처 같은 거를 표현해 주면은 그것도 하나의 재미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엔 붓을 바꿔서 물을 표현합니다. 짧은 선으로 이렇게 짧은 가로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칠을 하시면 돼요. 저 멀리 쪽은 좀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이쪽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연하게. 거의 법칙이죠, 이렇게 해주는 건. 이건 원근법이랑 다르게 왜 멀리 있는 게 진하냐면은 이 물이 수심이 깊어서 멀리 있는 곳은 진한 거고, 이 바다 색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바다에 멀리 있는 곳은 진하게, 가까이 올수록 흐린 색으로 해주잖아요. 그건 수심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림 그릴 때 멀리 있는 거는 흐리게 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진하게 하지만 이런 색깔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색깔을 진한 색부터 연한 색으로 하는 거고, 이 투명도를 연하고 진하게 하는 거는 그 원근법에 사용하는 겁니다. 원근법에 사용하는 건 색을 진한 색이랑 밝은 색을 하는 게 아니라
투명도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요 물감을 사용해서도 똑같은 색으로 계속 하되 멀리 있는 거는 흐리게, 가까이 있는 진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멀리 있는 걸 진하게, 가까이 있는 걸 흐리게 하는 게 투명도가 아닌 색을 바꿔서 진한 색에서부터 연한 색으로 칠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건 원근법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표시했던 위치에다가 바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 넣어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가 아니구나. 갑자기 물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이보리 블랙이랑, 아이보리 아니, 인디고가 생각이 나. 인디고 컬러랑 번트 엄버 컬러랑 이렇게 반반씩 붓에 섞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믹스를 해서 칠을 하면은 바위 색 표현할 때 간단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요 조합으로 칠을 한 거는 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연찮게 인디고 빨대에다가 인디고랑 번트 엄버를 이렇게 양옆에다가 섞었는데, 빨대 세척하면서 물감이 이렇게 흘러내려면서 둘이 이렇게 물감이 흘러내려가지고 물 안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거는 진짜 이런데 칠을 하면은 괜찮겠구나 하고 그때 우연찮게 또 알게 된 조합이 있죠. 우연찮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림 그리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뿐만 아니라 그냥 사는 것도 그렇게 우연하게 뭔가 좋은 일이 찾아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즘 다들 많이 힘들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어리광 부리고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고 그랬을 때가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겠어요. 다 지난 과거이고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조금 바위를 더 그냥 그려놓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뭐 빠뜨릴 뻔했어요. 일단 아까 전에 이렇게 비워둔데 이런데 새로 햇빛이 이렇게 삐져나온 걸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중요한 걸 먹을 뻔했네. 물감은 또 펜브러시로 이렇게 살짝 발라서 햇빛이 삐져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숙달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려 넣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저희 칼을 찾는다고 조금 중간에 어수선했었죠. 커터칼이 있었는데 아까 포장한다고 밖에 써가지고 안 되시지? 이 칼로 그림 칠한 곳을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효과죠. 이 햇빛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나름 느낌 있습니다. 종이를 그냥 칼로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딱 찍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긁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지 너무 세게 찢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종이 다 찢어진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 그리면 항상
그림을 멀리서 이렇게 보시고 수정할 게 없나 하시면 돼요. 오늘 라이브 방식처럼 그림 과정을 풀 영상으로 편집 없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오늘 저보다 잘 그리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멋지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면서 보잘것없지만 저도 이렇게 그립니다 하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그림을 다 그리고 촬영할 때는 옆에 걸 띄고 깨끗하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풍경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짜잔. 그럼 나중에 또 멋진 그림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또 올릴게요. 안녕.